녹음된 파일이 있어. 네가 나한테 했던 말, 폭언과 악담 전부 들어볼래? 구하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플레이 버튼을 누릅니다. 못난 주제에 어디서 기어오르냐?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에 윤세영은 얼굴이 굳어집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그러나 대답 대신 더 많은 진실이 흘러나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세영아. 윤세영과 최명지의 추악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회사 식당 한쪽 테이블 위에 놓인 식판들에는 잔반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가며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도 윤세영과 구하나는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윤세영은 식판 한쪽에 놓인 수저를 슬쩍 집더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무 일 없었던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큰 잘못한 적 없어. 조용히 듣고 있던 구하나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바바리 굴러다니는 식판을 쳐다보다가 시선을 다시 윤세영에게 돌렸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이 둘의 기류를 감지하고 곁눈질을 했지만 직접 다가오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구하나는 젓가락을 식판 위에 내려놓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얘기 꺼냈으니까 내가 예전에 당했던 모함하고 모욕 차례대로 말해볼까? 어떤 자리에서 무슨 말했고 어떻게 나를 빈축사게 만들었는지 다 밝혀볼게. 그 말에 윤세영은 마른 침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려 했던 태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색이 스쳤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워진 듯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구실을 찾지 못한 윤세영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작게 웃어보려 했습니다. 괜한 오해야. 장난 같은 거였어. 그러나 그런 말조차 떨리는 목소리로 나오자 구하나는 더욱 눈빛을 견고히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지는 못할 거야. 나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여긴 시간은 충분히 길었어. 그리고 말이야, 이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 화면 밖으로 흐르듯 지나가는 회사 동료들의 눈빛이 두 사람을 향해 쏠렸습니다. 윤세영은 체면을 차리려다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숨을 내쉬며 땀을 훔쳤습니다. 억지로 짓는 웃음은 점점 어색해졌고 목소리는 가라앉다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나 진짜 그런 식으로 네 인생 망가뜨리려던 거 아니었어. 다들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나 끝내 윤세영의 변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결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 조심스레 물러섰지만 식당 안 공기 자체가 한껏 팽팽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윤세영은 다시 한번 오해야. 라고 내뱉으려다 이내 말을 삼키고 눈동자를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사이 구하나의 목소리가 잔잔히 퍼졌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세영아. 그 말에 식당 한가운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흔들리는 기색이 역력해진 윤세영의 얼굴에는 더 이상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명지가 직접 내린 듯한 진한 차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대형 창문 사이로 뿌연 빛이 스며들었고 신여진과 최명지는 차를 앞에 두고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형님, 구하나라는 아이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 없어. 네가 왜 내 딸 속을 궁금해하니? 형님, 저도 가족이잖아요. 혹시 이상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돼서 그래요. 네 걱정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긴 원래 네가 남의 일에 관심 많지. 최명진은 피식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려다 멈추고 신여진의 앞에 놓인 서류를 흘깃 보았습니다. 구하나, 우리 가족으로 들이시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닐까요? 형님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죠. 신중하게 생각해 봤어. 그리고 내 결론은 변함없어. 근데 네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따로 있는 거 아니니? 무슨 말씀이세요? 구하나가 당한 수모 혹시 네가 관여한 적 있니? 내가 예를 들어볼까? 억지 심부름, 모욕적인 발언, 소문 퍼뜨리기 이런 것들 말이야. 최명진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천연덕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할 순 없죠, 형님. 다들 조금씩은 스트레스를 풀고 살아야 하는데 구하나가 너무 예민했던 거 아닐까요? 아, 그래서 내 딸이 예민하다고. 참 기가 막히네. 신여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걸 알아낼 거야. 숨길 것도 버틸 여지도 없는 상황이 될 거다. 형님, 왜 이렇게 날 몰아가세요?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 네가 나한테 오해라는 말을 하면 안 되지.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를까 봐. 최명진은 속으로 무언가를 곱씹는 듯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형님, 저도 가족으로서 충고 하나 해도 될까요? 네가 나한테 충고를? 구하나가 진짜 윤유진인지 형님이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신여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말을 지금 후회할 준비는 돼 있니? 최명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흘끔거렸습니다. 황진구의 책상이 놓인 사무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 한적한 시간이지만 곳곳에 새로 들어온 서류철이 쌓여 있어 한눈에 봐도 업무가 산더미처럼 남아있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나 황진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초조한 표정으로 구하나에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세영이가 지금까지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는 게 사실인가요? 구하나는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 파일에는 녹취록과 일부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고개를 들어 황진구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녹취와 자료가 있어요. 증명할 근거를 거의 다 갖췄어요. 황진구는 답답한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결심한 표정을 지으며 의자를 당겨 앉고 구하나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줄 테니까 더 이상 참지 말고 다 드러내세요. 그 말에 구하나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듯 했지만 바로 마음을 다잡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구는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까지 덮어둘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감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거기에 담긴 기록들은 분명 윤세영이 회사 내외로 구하나를 올가매려 했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럽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요. 작게 중얼거리는 구하나의 말을 들은 황진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문서 보관함에서 뭔가를 찾아보더니 구하나의 파일과 함께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만약 세영이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사 내부 규정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봤어요. 우선 인사팀과 협의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간단한 문서를 구하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구하나는 그 내용을 훑어보며 살짝 안도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도와주신다고 하니 감사해요. 혼자서는 더 이상 힘들었어요. 황진구는 눈길을 내려 구하나의 손에 가볍게 자신이 가진 파일을 건네듯 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볼 거예요. 짧은 정적 뒤에 구하나는 다시 한번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늦은 시각 복도에는 간헐적으로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사무실 대부분이 불이 꺼진 상태라 주변은 적막했지만 구지석은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을 잠그고 나오려던 구하나를 발견하자 구지석은 재빨리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누나, 잠깐 얘기 좀 하자. 윤세영 관련해서 보여줄 게 있어. 구하나는 의외라는 듯 두 눈을 깜빡였지만 구지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인데? 구지석은 얇은 갈색 봉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누나 도와주려고. 예상치 못한 말에 구하나는 잠시 당혹스러운 눈빛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갈등을 빚던 구지석이기에 의심이 생길 법도 했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떤 자료인데? 구지석은 봉투 안의 서류를 살짝 꺼내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세영이 회사 안팎에서 뒤로 꾸민 일들 정리한 문서야. 녹취 파일을 텍스트로 옮긴 것도 있고 세영이 다녀간 장소 목록, 협박성 메시지 기록도 있어. 구하나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 모으고 있었어? 구지석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에 윤세영 편에 서서 해야 했던 일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리고 누나, 너무 당하고 있잖아. 구하나는 복도 한가운데서 어쩐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뒤엉킨 이해관계 속에서 구지석이 갑자기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낯설었지만 서류에 담긴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움이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결국 같은 편이 될 수도 있겠네. 구하나의 말에 구지석은 예전처럼 차가운 태도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안어둠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지금만큼은 이상할 정도로 둘 사이가 동맹을 맺은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구지석은 다시 한번 파일을 들고 구하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든 누나 선택이야. 난 내 할 일은 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듯 울려 퍼졌고 복도 끝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최명지의 밀실은 언뜻 보기엔 그저 깔끔한 서재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철저히 분류해둔 문서며 값비싼 소품들이 가득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침착하게 앉아보려 했지만 이미 흔들리는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하나가 자꾸 증거를 모으는 것 같아 무서워요. 윤세영은 입술이 바싹 말랐는지 손등으로 입가를 문지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최명진은 한숨을 내쉬며 창문 밖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지레 겁먹지 말고 더 강하게 나가야 해. 유진이 죽음만 들키지 않으면 우린 무사해. 그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은근한 위협과 다급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윤세영은 작게 대꾸하다가 다시 숨을 골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진구나 구지석이나 혹은 큰엄마까지 다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가 가진 증거가 심각해 보여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최명진은 긴장하면서도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깟 증거가 뭐가 된다고. 돈이면 해결할 수 있어. 사람을 시켜 없애기도 할 수 있고. 강한 말투였지만 본인 스스로도 식은땀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진짜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까 두려운 마음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세영은 본인의 머리칼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점점 구석에 몰리는 기분이에요. 최명진은 다시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아득해 보이는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세영이를 지키려면 예전처럼 다시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해. 유진이 이를 들키면 끝이야. 마지막 말을 내뱉으면서 최명진은 순간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세영은 잔뜩 겁먹은 듯한 눈빛으로 최명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녀 사이에 조용히 감도는 불안감과 초조함은 밀실 가득히 퍼지며 숨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깊은 밤 신여진의 개인 서재에서 두 모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 조명은 은은하게 빛났고 주변에는 빼곡히 진열된 책들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조심스레 신여진의 시선을 마주하며 윤세영에게서 당했던 과거 일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회사를 통해 협박하고 제 앞에서 일부러 험담을 퍼뜨리고 심지어 제 개인정보를 뒤지는 일까지 있었어요. 구하나의 목소리는 비장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손바닥을 깍지 낀 채 무겁게 듣고 있다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신 그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직접 나설게요. 신여진은 구하나의 의지에 찬 눈빛을 마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다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짧은 한마디에 모녀 간의 끈끈한 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신여진은 한숨을 내쉰 뒤 책장 아래서 노트 하나를 꺼내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간략하게 정리된 메모들과 함께 윤세영과 최명지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미 이 정도까지 알아봤어. 여러모로 정황이 이상해. 세영의 태도도 그렇고 명지가 자꾸 뒤에서 움직이고 있어. 구하나는 눈을 크게 뜨고 페이지를 넘기며 자신이 당해온 일들이 결국 거대한 그림 속 일부였는지 깨닫는 듯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정리되면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겠죠? 구하나가 작게 중얼거리자 신여진은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걔네도 이미 선을 넘었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결연한 표정에 힘을 얻은 듯
곧게 허리를 펴고 다시 결심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실을 드러낼 때가 머지않았어요. 구하나가 낮게 말하자 신여진은 다시 한번 따뜻하지만 강인한 손길로 구하나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에서 전해지는 묵직한 연대감이 방 안 공기를 든든하게 감싸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밤이 되어 한적해진 회사 로비. 황진구가 먼저 도착해 서류 가방을 들고 두리번거리는 사이 구지석이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나를 세우기 일쑤였지만 오늘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숙연함이 스쳤습니다. 윤세영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회사에도 악영향이 큽니다. 구지석은 무표정하게 황진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몸이 피곤해 보였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세영이 편을 들긴 어렵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묘하게 겹치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황진구가 서류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구하나 씨가 확보한 자료나 내가 알아본 정황을 보면 세영이가 저지른 일은 회사 차원에서도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머님이 뒤를 봐주는 모습도 심상치 않습니다. 구지석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영이가 예전과 달리 점점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라고 봅니다. 황진구는 한동안 복도 천장을 올려다보듯 눈을 감았다 뜨며 잡생각을 떨쳐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구지석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지석은 살짝 눈살을 찌푸리다가 이내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여전했지만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데에는 동의한 모양새였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내부적으로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합니다. 황진구가 덧붙이자 구지석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야근하는 직원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이곳의 분위기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오래 싸웠으니 이제 잠시라도 협력해보죠. 황진구가 반쯤 농담처럼 말했지만 구지석은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 서로 경계하던 감정은 여전했지만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회의실.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리쬐는 가운데 윤세영과 구하나가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바깥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는 반짝였지만 회의실 내부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녹음된 파일이 있어. 네가 나한테 했던 말, 폭언과 악담 전부 들어볼래?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며 구하나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윤세영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못난 주제에 어디서 기어오르냐? 회사에 너 같은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수치야. 노골적인 비난 그리고 회사 내 소문을 악용해 구하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입술을 꽉 깨물면서도 억지로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야? 그러나 녹음된 목소리가 더 길어지자 윤세영은 결국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가슴이 들썩이는 모습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을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구하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음성을 껐습니다. 그러나 녹취가 꺼졌음에도 순간의 침묵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영아, 지금까지 참은 내가 더 이상 불쌍하지도 않니? 윤세영은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가며 팔걸이를 붙잡았고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억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 너머로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세영은 불안한 시선으로 출입문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 하지만 모든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해봐. 짧은 침묵. 윤세영은 텅 빈 시선으로 바닥을 응시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잔잔히 중얼거리며 의자 팔걸이를 쥐었다 놓았다 반복했습니다. 사무실 건물 옥상에 마련된 휴게 공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최명진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건물 아래 펼쳐진 도심 야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최명진을 마주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유진이 죽음의 진실은 따로 있어요. 최명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조급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분노와 슬픔을 수없이 겪어온 얼굴에는 차가운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 이제 와서 가짜 딸 운운하는 이유가 뭐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최명진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오해예요, 형님. 더 이상 숨길 생각 마. 네가 유진이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날 거야. 신여진의 목소리는 결연했고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속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지만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무슨 음모가 있을 거예요. 애써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신여진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는 걸 직감하게 만드는 냉랭한 시선이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불어와 최명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요. 최명지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신여진은 한 걸음 다가서며 짧고 묵직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네가 유진이 죽음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 이번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그 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겁게 퍼졌습니다. 최명진은 머리칼을 추스르며 약간 비틀거리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방에서 불어대는 거센 바람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최명진은 주머니 속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다는 듯 보였지만 신여진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눌려 쉽사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운명이라는 걸 신여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놓인 모녀가 밀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구하나의 증거를 접수했다는 보고가 들어왔고 윤세영은 긴장감에 발끝까지 얼어붙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윤세영은 거의 오열 직전이었습니다. 최명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바닥으로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몰려드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든 딸을 달래려는 듯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유진이가 그렇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나 그 말이 윤세영에게 위로가 될 리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체포라도 당하면. 말끝을 흐리는 윤세영의 눈빛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허둥지둥 뭔가 대책을 찾으려 서류를 뒤적였지만 이미 늦었음을 스스로 인지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자금이라도 쓰자. 아니면 누구한테 연락해서 일시적으로라도. 더듬거리듯 말했지만 윤세영은 도저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떨리는지 양손을 모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덮치려 해. 구하나는 물론이고 황진구랑 구지석도. 윤세영이 중얼거리자 최명진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외면하려는 듯 했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깨닫고 창틀을 꽉 붙잡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벌면 어떻게든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선 최명진은 바닥을 응시한 채 벽에 등을 기대어 훌쩍이는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녀가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상상도 못했던 순간 서로를 탓하기도 힘든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최명진은 윤세영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을게. 무슨 일이 닥쳐도 같이 막을 거야. 그러나 윤세영의 눈물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조차 두 사람의 불안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깔린 저택의 응접실. 조명은 아늑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구하나와 신여진 사이의 공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구하나는 손에 쥔 서류를 신여진에게 조심스럽게 내밀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유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두나가 유진이었죠. 명지가 유진을 죽였다는 증거가 확보됐어요.
신여진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서류를 부여잡은 채 한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그녀는 서류를 펼쳐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아니길 바랐는데 이게 사실이니? 구하나는 슬프면서도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흔들림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은총에게 전해졌던 단서들이 결국 여기까지 이어졌음을 설명하는 구하나를 바라보며 신여진은 눈동자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살짝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영이도 결국 얽히게 되겠지? 구하나는 신여진의 물음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신여진은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한 채 길게 숨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든 맞설 거야.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건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해. 괜찮아. 마음 단단히 먹었어. 구하나는 신여진의 결연한 표정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신여진은 머리를 가볍게 흔들며 감정의 소용돌이를 통제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나 아니 유진아. 이렇게 된 건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텐데. 신여진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다 다시 정신을 다잡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구하나는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며 짧은 침묵 속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희미한 소음이 들려왔지만 두 사람은 끝까지 이 대화를 매듭 지으려는 듯 자리를 지켰습니다. 신여진은 서류를 꼭 쥐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구하나에게 낮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함께 가자. 이젠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돼. 구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체포 직전의 소란스러운 로비. 경찰들이 이미 건물 안으로 들이닥쳤고 윤세영은 탈출구를 찾듯 허둥대다 황진구와 맞닥뜨렸습니다. 몰려드는 공포와 절망감에 윤세영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 좀 살려줘. 숨이 가쁘게 차오르는지 윤세영은 목소리를 제대로 내기도 어려운 듯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황진구는 복합적인 감정이 담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안타까운 표정 속에서도 이미 결심이 선 듯한 단호함이 엿보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죗값 치르고 다시 시작해. 그 짧은 대답에 윤세영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바닥을 짚었지만 꾹 참고 싶어도 흐느낌이 터져 나오는 걸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한 발 물러선 채 그녀를 바라볼 뿐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난 이제 어떡해? 윤세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황진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사 위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이게 맞는 길이야.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들려오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최명지의 울부짖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이 체포하는 소란 속에서 윤세영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차오르며 시야가 흐릿해졌고 결국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 윤세영의 말은 힘없이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황진구는 조용히 시선을 내려깔고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 돼.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금소금이 로비 한가운데 울렸습니다. 경찰들과 관계자들이 몰려들면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은 눈물을 떨구며 제풀에 힘이 빠져 웅크렸고 황진구는 그런 그녀를 더 이상 도울 수 없다는 현실의 착잡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빌딩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번쩍이며 울렸고 건물 안 공기는 혼란과 정적이 묘하게 뒤섞인 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파란 불빛이 번쩍이고 호송차가 대기 중인 밖으로 윤세영과 최명지가 나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수갑을 찬 최명지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윤세영은 울면서 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둘을 태울 호송차 문이 열리자 잠시나마 마주 설 시간이 허락된 듯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윤세영이 말하자 최명진은 피곤에 절은 얼굴로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널 지키고 싶었던 것뿐인데 유진이를 죽인 벌을 이렇게 받는구나. 최명진은 허탈한 듯 중얼거렸고 윤세영은 참아보려 했던 울음이 다시 북받치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야? 서로를 탓할 새도 없이 비통함만 가득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호송차 안의 경찰들은 서류를 확인하느라 분주해 보였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억울함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잠시 말문이 막힌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너무 무서워. 간신히 내뱉은 윤세영의 말에 최명진은 마지막으로 세영의 손을 꼭 잡으려 했지만 수갑 때문에 제대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경찰이 두 사람을 갈라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차에 오르십시오. 윤세영과 최명진은 호송차에 타기 직전 눈을 마주치고 동시에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 끝 결국 서로에게 돌아온 죗값으로 인해 무너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는 침묵이 두 모녀를 감쌌고 호송차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렇게 막이 내리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윤세영과 최명진은 동시에 흐느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천벌이라는 게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모여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서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가라앉은 가운데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서늘하게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